기차보단 느려도 다리 운동 하나는 확실히 되는 레일바이크. 원수를 앞에 태우고 저는 뒤에 서서 쌍전처럼 가고 싶어요. 이제 통갈치 먹으러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제주도에 있는데 김해에는 없을까? 하얀 분 곱게 바른 도자기, 왕에게도 인기였다고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왕부터 서민까지 사랑한 거친 매력과 철길부터 동굴까지 다양한 체험 공간이 가득한 경남 김해의 두 번째 여행 시작해 볼까요? 김해의 북쪽 끝없이 펼쳐진 평야의 끄트머리엔 낙동강 푸른 물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달이 3개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름은 다 같은 낙동강 철교지만 놓인 시기는 제각각. 과거엔 모두 기차가 요란하게 오갔던 길이지만 이제 2대 철교에는 기차 대신 레일바이크가 달리고 있습니다. 남단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강을 이제 횡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레일파크고요. 보시면 다른 데와는 다르게 낙동강을 정면으로 보셨을 때 그 김해에서 밀양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는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0년 기차가 멈춰서면서 인적까지 함께 사라졌던 이곳. 지금은 레일바이크를 타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니 기찻길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겠죠. 그럼 레일바이크 타고 떠나볼까요? 그런데 선두에 선 이 가족 왠지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거 브레이크 아니에요.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개밖에 없대요. 이제 선주가 이제 가고 있다가 네. 그분이 너무 힘들 때는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제 가시다가 앞분이 좀 천천히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쭈루루루 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선로에 놓인 순간 모두가 한 팀. 구성원은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만은 다 똑같습니다. 이 두 친구도 마찬가지. 그 옛날 기차가 그랬듯 건널목에선 잠시 서기도 하고 덜컹덜컹 철교 위를 신나게 달려보기도 하는데요. 곳곳이 녹슬어 갈색 무늬를 띤 구조물을 통과하다 보면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인증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페달 밟으랴 사진 찍으랴 고생하는 친구 앞에서 새어나오는 마음의 소리. 그래도 모든 게 용서될 만큼 넉넉하고 여유로운 강물이 눈앞에 펼쳐지니 저절로 마음이 풀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기차와 경쟁을 하면서 나란히 달려볼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두 발 아래로 지나가는 선로까지 운치 있는 여행. 1.5km를 달리면 반환점에 도달하고 회전판이 방향을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길. 강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다리에 지친 서로를 응원하며 달려봅니다. 노래까지 동원하며 3km를 완주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뿌듯하다는 이들. 그 들판에서 그 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뭔가 딱 트이는 기분이 들면서 진짜 시원했어요. 나중에는 누구랑 타러 오고 싶어요? 나중에요? 원수. 원수를 앞에 태우고 저는 뒤에 서서 쌍전처럼 가고 싶어요. 페달 지분에 따라 표정도 제각각. 처음 타본 신기한 자전거에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애가 너무 좋아요. 나은이 이거 타니까 어때요? 크게 얘기해 줄래요? 벌레 있어요?
어디 여기 벌레가 있어요. 벌레까지 하차 완료. 나중에 커서 아빠랑 같이 페달 밟자. 그래요. 레일바이크를 즐기고 나면 다리의 피로와 땀을 식혀줄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정류장에 있는데요. 기차가 오갔던 터널을 개조해 만든 와인 동굴. 홀린 듯 들어가 보면 서늘한 기운이 훅, 반짝이는 조명과 달콤한 향에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집니다. 이곳에선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요. 김해는 사실 산딸기의 그 출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산딸기로 옛날 소주에 담가 먹는 그 술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사실은 부모님한테 습득을 했었거든. 토질 좋고 일조량 풍부한 김해는 국내 최대 산딸기 주산지. 직접 재배하면서 기록한 농장 일기에는 그간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유기농 재배만을 고집한다는 주인장.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 농약을 치시면서 그 저녁에 술을 한잔 하셨는데 그 그냥 농약에 중독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농약이라면은 뭐랄까 우리 몸에서 막 그 조금 제가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 동굴에는 유기농 산딸기로 담근 와인만 5,000병이 넘는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귀한 보물이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숙성해서 만들어서 넣었던 와인 2008년도 산이거든요. 초창기에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 팔고 나눴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라서 이제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요거는 요것도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상품화에 성공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는데요. 2009년산은 한 100병 정도 이렇게 기념으로 남겨놨죠. 못 팔겠는데요? 아 그렇죠. 이제 자꾸 물려줘야 되니까. 초창기 작품은 아까워서 남겨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맛의 완성도가 더해져 찾는 사람도 많아졌답니다. 무려 3번째 방문이라는 단골 손님. 저는 와인을 선물로 들어갈 때 잘 먹지 않아요. 약간 떫은 맛이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하는 달달한 맛? 소 즐기시는 술 어떤 거? 저요? 맥주. 맥주죠. 맥주인데 와인은 여기서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혹시 다 마시지 못해도 남은 와인은 보관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분위기에 취하고 진한 향에 반하게 되는 와인 동굴. 사진 맛집도 곳곳에 숨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달콤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겠죠. 바다가 지척에 있는 김해에선 해산물 요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판은 고등어집인데 주방엔 갈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곳,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해도 저는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장 생활만 오래 했던 터라 식당 일은 막막하기만 했던 미경 씨. 메뉴 개발 중 우연히 찾은 제주도에서 운명의 맛을 발견했다고요. 원래 제주도에 통갈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제주도에 있는데 김해에는 없을까? 나는 왜 하면 안 되지? 통갈치, 제주도에서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편견을 깨고 야심차게 준비한 메인 요리. 그런데 통갈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조각이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방이 좁고 큰 그릴을 살 형편도 되지 않아 일반 조리기구에서도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토막을 냈다는데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갈치를 머리, 몸통, 꼬리까지 열 맞춰서 정렬시키니 어떤가요? 좀 통갈치 같나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참에 때마침 등장한 이것은 양념장.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 그냥 구이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양념옷을 입혀보기로 한 미경 씨.
참기름이 들어가요. 참기름하고 다른 양념하고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100번 이상을 저어야 됩니다. 이렇게 젓다 보면 고추장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양념으로. 그렇게 돼야지 야채하고 분리가 안 돼요. 이 양념이. 매번 이렇게 100번 이상씩 저으면 엄청 힘이 들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집은 아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 양념 하나 하는데도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육통과 맞바꾼 비법 소스에 다양한 채소를 더해 볶아주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돋아주는 양념장 완성! 조각난 갈치 몸통을 가리기에도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정말 감쪽 같죠? 이것은 구이인가 조림인가? 바삭한 구이와 매콤한 조림을 동시에 맛볼 수 있으니 이게 바로 갈치 미식회. 까탈스러운 아이 입맛도 사로잡는 맛인데요. 젓가락까지 먹을 기세로 집중! 몇 개월인가요? 지금? 17개월이요. 17개월인데 생선을 저렇게 먹어요. 저희 집에 꼬맹이는 지금 6살인데도 생선 안 먹어서 지금 난리거든요. 엄청 진짜 잘 먹네요. 가리는 게 좀 없는 편이에요. 헌데 먹방 꿈나무를 손녀로 둔 덕분에 할아버지는 강제 금식 중. 지금 식사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모처럼 만의 외식이니 딸들도 육아 스트레스에서 잠시 해방돼 갈치 맛에 푹 빠져봅니다. 역시 갈치는 갓 지은 밥에 얹어 먹는 게 제맛. 물고 뜯고 맛보고 갈치 한 마리 먹고 가세요. 어떨 때는 10분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음식의 맛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는 고객님들에 대한 책임. 그거는 제가 져야 되는 몫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새 비라도 올 것처럼 어둑해진 하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차 사발을 얹어놓은 듯한 외관의 건물 앞입니다. 식후차라도 마시러 온 건가 싶었는데 들어서자마자 가마가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자기를 굽고 있는 가마고요. 여기 이 공간 안에 한 50여 점의 항아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1년에 2번 지피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때 올라가는 전통 오름가마를 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분청 도자박물관인데요. 전시관 중앙에는 아이 하나쯤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도자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물고기 무늬와 거친 질감까지 우리가 평소 알던 도자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도자기입니다. 보통 청자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백자는 이제 순백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분청사기는 좀 투박하지만 서민과 가까운 그런 조금 이제 자유분방한 도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도자기인 분청사기는 회색 흙 위에 하얀 흙, 즉 백토를 입힌 것으로 옛 도공들이 색을 잘못 낸 실패작에서 출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거침없고 해학적인 문양과 무심한 멋이 분청사기의 매력인데요. 세종대왕도 반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런데 도자기마다 보이는 이 글자들은 뭐죠? 여기 이제 접시를 보시면 정면에는 김해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뒤에는 장흥집용이라고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김해에서 생산한 접시를 장흥고라는 중앙관청으로 납품한 도자기인데요. 조선시대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도자기엔 지역명과 관청 이름을 남겨 도난을 방지하고 그릇의 상태와 품질을 감독했는데요. 김해 분청사기가 왕실과 중앙관청에 납품됐을 정도로 우수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여전히 김해에는 그 맥을 잇고 있는 명장들이 있는데요. 35년째 분청사기를 빚고 있다는 탁원대 명장. 무늬를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밑그림도 없이 쓱쓱 조각칼이 지나갈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듯 완성돼가는 무늬. 마치 영혼을 불어넣는 것 같은데요. 밑그림 없이 그렇게 작업이 손쉽게 가능한가요?
그냥 바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지금은 이 문양이 뭐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하게 그릴 필요 없이 나무의 모양도 다 다르고 산의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구름의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죠. 정해진 도안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또 느낌 가는 대로 새겨내니 소재는 같아도 똑같은 작품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밤하늘을 나는 학의 모습 정말 자유로워 보이죠? 사실 도자기 공예를 시작한 것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였답니다. 꿈꾸는 이상 세계를 이 도자기 속에 이제 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산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꾼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선지 대신 흙의 그림을 그리고 붓 대신 조각칼을 사용한다는 게 다를 뿐 꿈을 이룬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분청사기의 매력은 뭘까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분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밈 없고 기교가 없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손에 흙말을 날이 없고 가마 앞에서 불과 싸워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자신의 손끝으로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에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풍경여지도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명장. 팔도 유랑의 즐거움이 가득 새겨진 작품이 뚝딱 완성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마음에는 쏙 드는데요. 내 마음속에 저장. 선생님에게 분청사기는? 자연이다. 신이 그 자연을 만들었다 이러면 인간이 만든 자연이 아닌가